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대이 최영입니다. 자, 우리 9주차 화요일에 진행했었던 내용들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복습 스터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지방의회가 워낙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행기관 얘기했죠. 그리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사이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분량으로는 굉장히 많았지만 복습하려고 내용을 보니까 그닥 많은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지방자치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문제 하나에 압축되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세하고 깊게 보시는 것보다 얇게 많이 아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수업 시간에 잘 정리했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제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어서 그 구성원으로 하여서 그 의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그러면 이거는 지방의회가 됩니다. 지방의회의 의원은 정책지원 전문 인력, 뭐라고 불렀냐면 정책지원관이라고 불렀고요. 지방의회 의원을 조력하기 위한 정책 전문가가 이 정책지원관 있고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 기능을 좀 더 지원해주기 위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방의회에 위원회 둘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두는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 지방의회에 여러 가지 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의사 공개의 원칙도 있었고, 회기 계속의 원칙도 있었고,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부재의의 원칙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되거나 제출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이건 부재의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4번 현재 일사부재의 들어가 주면 되고요. 자, 5번입니다. 국가의 법령이나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할 수 없으며 국가의 법령,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위반할 수 없다. 이게 다 입법의 제한이죠. 그래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혹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혹은 벌칙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이러려면 제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게 지금 입법 판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례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다른 기관의 조례 위반할 수 없고 상급 기관의 조례 위반할 수 없다. 국가의 법령 위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 거는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의회가 한번 의결을 했습니다. 재과출 출과찬에 의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제의 요구들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장이 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재의결을 한다. 그러면 지방의회의 제적 정족수는 제적의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가 이런 얘기들 진행했죠. 자, 7번째입니다. 광역자치단체에는 교육, 학예, 사무에 관한 집행기관으로 교육청을 별도 두고 있고 그 교육청에 교육감이 있죠. 그래서 이 교육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집행기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광역 단위의 교육감 두고 있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8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사무를 수임 처리하는 하급행정기관. 중앙정부 입장에선 하급행정기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8번은 하급행정기관 들어가면 되고요. 자, 9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사기구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인사위원들의 조건, 이거 다시 한번 짜줘봐 주시고 법령 꼭 읽어주세요. 자, 그 다음 10번. 전체 경찰 사무 중에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 보통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분야의 사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휘하고 감독하는 제도, 요게 자치경찰제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11번 기관,
통합형인 것 같아요. 왜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권한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정치적 책임 정치를 실현한다. 요거는 네, 기관 통합형이고요. 기관 대립형 중 주민 선거를 통해서 뽑힌 수장의 지위와 권한이 약하다. 그러면 약수장형이라고 불렀죠. 기관 대립형에는 강수장 의회형도 있었고요. 약수장 의회형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사용하는 방식은 강수장 의회형,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현재 수장의 지위와 권한이 약한 경우는 약수장 의회형 또는 의회 우위형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빈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12번까지 보시면 일단 빈칸 채우기는 다 끝났고요. 우리 뒤에 있는 OX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 부과하고 징수하는 건 지방의회가 알아서 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대로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X가 되고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심지어 날짜가 20일.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조례 절차에서는 무조건 날짜가 5일 아니면 20일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요. 기관 통합형,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의장을 단체장이 겸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관 대립형은 집행부와 의회의 기주가 같이 존재해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집행부랑 의회가 같은 편이어서 의회가 결정하면 집행부가 바로 집행한다. 이게 지금 요 문장의 의미인데 집행부와 의회의 기관이 병존해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요거는 기관 통합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관 대립형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충실하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X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61차 굿모닝 행정학 네,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테스트 있고요. 그 다음 지방자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내일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아직 지방자치가 다 완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제가 추가적인 문제들을 좀 더 수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진도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활용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